자, 우리 소득 처분과 관련해서 앞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우리 그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야 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28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소득금액 합계표 및 명세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여 처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상여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귀속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라든가 기타 소득, 배당 소득 뭐 이런 쪽으로 처분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는 서식이 우리 소득 및 과표 밑에 보시면 소득 자료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소득 자료 명세서에 가서 내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사례가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사례에서 소득 처분은 상여로 소득 처분된 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인정상여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인정상여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인정상여 소득구분 인정상여고요. 귀속연도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2020년도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2020년도 귀속이고요. 배당상여 기타 소득금액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여부 인정상여는 연말정산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여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할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제로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일은 신고일이 되겠죠. 지급일이 될 겁니다. 지급일은 법인세 그러니까 신고일이 되겠죠. 신고일은 2021년 3월이죠. 2021년 03월 31일 날 신고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신고 여부 여라고 표시하시고요. 이 인정상여의 귀속자 대표자면 백두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정 배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배당으로 처리를 하고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죠?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정은 2021년도에 나오죠. 그러면 2021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천만 원에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14%면 700만 원인가요? 7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원천징수할세 법인세 신고일 3월 31일 날 신고 여부 여로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고 또 하겠습니다. 신고 소득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소득자료 명세서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게 되면 요 소득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관련, 인정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정상여가 2020년도 귀속이죠. 자,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 인사급여 쪽에 가셔갖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 대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백두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는데 소득명세 쪽에 오셔갖고 소득명세 쪽에서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근무지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인정상여 추가분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죠. 1억 원을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이 다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입력에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결정세액이 얼마나 증가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소득명세 쪽에서
인정상여 1억 원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을 추가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세액이 3천만 원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천만 원 늘어났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례에서는 3천만 원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3천만 원 늘어난 걸로 증가한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완료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도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다시 작성을 하셔갖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인정상여 1억 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인사 관련되는 부분을 2021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1년 귀속 3월달 급여죠. 3월달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정기신고와 관련되는 부분 확인 버튼을 통해서 하시면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한 사람 그 이제 신고가 들어갑니다. 원래 3월달 거 신고가 들어갔고요. 매월 납기자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귀속을 법인세 신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 거에 대한 부분이죠. 2020년도 연말정산을 2021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했다라고 하면 2021년 2월 귀속, 2021년 2월 귀속에서 지급기간은 3월로 해서 정기신고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쪽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연말이라 신고 구분에 연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체크될 때 소득처분은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처분이 체크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득처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34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반기별 신고자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반기별은 6개월에 한 번이니까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7월 10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1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지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즉 4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습니다. 없지만 당초 21년 3월 10일까지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인정상여 반영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데 원천세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인정상여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2021년도 5월 달에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135페이지에 사례 2번에 인정상여 소득 변동 통지에 관련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소득 변동 통지가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와 관련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소득 변동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세무조사 그러니까 그 통합조사를 받았고 202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17년도 거를 세무조사를 받았고 21년도 11월 10날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당초 신고 내역은 총금액 1억 5천에 결정세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은 1억 원을 추가해서 재정산했을 때 2,500만 원입니다. 세금이 1,000만 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귀속은 언제가 될까요? 귀속은 2017년도가 되겠죠. 대상연도니까 2017년도께 우리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는 2018년도에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 2월달 연말정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2월달 연말정산을 했고 지급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니까 수령은 11월 달에 수령을 했네요. 그러면 지급은 11월 달이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한 명이고요. 금액은 얼마였죠? 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서 1억 원이 추가가 됐고 세액은 1,500에서 2,500원 늘었기 때문에 세액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 소득 처분이라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년도 지급명세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136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들은 동일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17년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18년도 5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소득이 2021년도 11월 달에 다시 발생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즉 11월 달에 받았으니까 12월, 그 다음 연도 1월 달,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달,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달까지 추가 신고하고 납부하면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관련되는 내용,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도록 하고, 2020년도 세무조정 때 상여처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확인들을 하시고, 이번 세무조정 때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 차질 없이 원천징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